자, 다음 기사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구내식당 어떨까요? 아파트 단지의 구내식당. 좀 표현이 구내식당 하니까 약간 그래요. 최근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 단지들 또는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뭐 조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러니까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들이 갖춰주기 시작한 지는 꽤 됐죠. 이제 사실 이런 시도 자체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아파트에 브랜드가 보편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파트에 브랜드 등장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이 건설회사들이 물론 무슨 아파트, 뭐 현대 아파트라든가 뭐 LG 빌리지라든가 그냥 그 건설회사의 브랜드가 있긴 있었지만, 아파트라고 하는 어떤 아파트가 고급 브랜드화 되고서 아파트가 좀 이렇게 고급화되기 시작한 지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90년대까지는 이제 분양가 규제가 되게 셌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셌어요.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주택 짓는 사업을 그렇게 아주 그렇게 막 몰두하고 열중하고 그러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브랜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된 거는 90년대 후반, IMF가 오고 나서 이제 건설 경기 뭐 이런 거 살려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분양가 규제 부분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 풀리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브랜드들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뭐 예를 들자면 주차장이 다 지하로 내려간다거나, 단지 안에 조경을 굉장히 신경을 쓴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 게 2003년인가 이제 GS건설에서 자이 브랜드를 런칭하고 나서 이영애 씨가 광고 모델로 나왔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놓고 2003년인가 4년의 광고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 잊고 나왔는데, 스마트폰이 당시엔 아니죠. 그냥 핸드폰을 가지고 그 가스를 끈다든가, 이제 그런 게, 그래서 그 당시에 광고가, 무슨 인텔리전트잖아요. 자이라고 하는 XI의 뜻이, 뭐더라? 지금 검색해봐야겠다. 예, 찾아보니까 이게 엑스트라 인텔리전트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브랜드 도입하고, 다른 아파트와는 차별화된, 옛날 아파트와는 차별화된 아파트다. 이런 고급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또 거기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해서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한 등급 더 고급화된 아파트라 그래서 지금 롯데건설에서 시그니엘이었나요? 아무튼 추가적인 고급 브랜드 낼 거라고 하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 이편한 세상 말고 아크로라고 하는 붙는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푸르지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푸르지오 말고 푸르지오 서밋이라고 하는 또 고급 브랜드, 이런 식으로 지금 또 한 단계 더 차별화되는 고급 브랜드들을 자꾸 내놓고 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트 말고 DH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브랜드가 도입되던 시절에 2000년대 초반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좀 인기였어요. 주상복합 아파트가 인기인 이유가 뭐냐면,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고급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 중에 괜찮은 데는 게스트하우스, 그래서 손님들 오시거나 하면은 따로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예약할 수 있는 그런 데도 만들어지고, 수영장이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지만 수영장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새는 이제 아파트에도 다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좀 차별화해서 들어갔거든요. 또는 연회장 같은 것도 있어서 아이들 생일 파티를 해주겠다고 하면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연회장 대여해서 하게끔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독서실 이런 시설들도 아파트 안에 갖춰지고, 이런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에 어떤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이제 처음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끌고 왔던 어떤 그런 고급의 개념이 일반 아파트로 이렇게 좀 많이 퍼졌다라고 하면, 지금 2010년대 이후에서는 이제 그게 그런 시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기사처럼 여기서는 좀 구내식당이라고 표현했지만 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인 거예요. 좀 표현이 구내식당 하니까 약간 좀 촌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조식 서비스라든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배달 서비스 이런 거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호텔에서 대접받는 그런 느낌의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와는 좀 차별화된 느낌을 받기 위한 이런 어떤 개념들이 도입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앞서 설명드린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인건비예요. 인건비. 이거 뭐 특별한 아파트를 어떤 아파트를 비하하거나 폄하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에 가면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경우 있죠. 시설은 처음에 아파트 분양할 때 갖춰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시설만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가서 나는 피트니스 이거 운동기구 사용하는 법 좀 배우고 싶은데 이제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건 없는 상황. 다시 말해서 이제 그게 말 그대로 그런 운동하는 걸 알려주고 하려면 그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트레이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에 가서 불 켜주고 꺼주고 기구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단지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제 제가 봤던 사례들 중에는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건비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런 피트니스 센터를 단지 안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너들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 인건비를 충족하기가 힘든 거죠. 그럼 또 그 인건비를 뭐 대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넣는다고 하면 왜 이런데 쓸데없는데 관리비를 써요. 하지 말아요. 주민들 반대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이 조식 서비스라던가 이런 식사를 배달해 주거나 아니면 식당을 만들어 놓고 가면 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더 비용 부분이 큰 거죠. 이런 구내 식당이나 조식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어떤 비용에 대한 지출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와서 이렇게 먹어주는 그 말 그대로 조식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가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 수요가 어느 정도 꾸준히 받쳐줘야 문화적으로 그런 게 돼야 가능한데 이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려면 아직까지는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입주민들의 수준이 높은 그러니까 입주민들 중에서 어떤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익숙한 단지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시도들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큰 트렌드 흐름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 추세에서 이 기사가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왜 신선했느냐? 자, 보세요. 이제 그런 흐름이 조금씩 감지가 되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문화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인, 피데스 개발은, SPC 그룹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SPC GFS와 공동 주거내 식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개발된 게 시행 단계에서 이런 SPC가 삼립 호빵, 샤니, 그러니까 파리바게뜨, 그쪽이잖아요. 이쪽에 있는 식자재 유통이랑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두 회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PS 개발이 시행하는 공동주택에 쉐어 키친이란 브랜드로 이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라고 하니까, 이 지역은 이런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통할 만한 지역에 시행할 때는 쉐어 키친이라는 내용을 넣어서 우리 아파트 여기에서 지어지는 공동주택이 특별하다 이런 것을 이제 내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 거겠죠. 보면 이제 여기서 시행한 아파트 단지 기흥역 파크푸르지오, 성남시 힐스테이트 판교 모비우스에 이런 서비스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회사에서도 이미 했었대요. MDM이라는 회사가 수원시 광교 더샵 레이크 파크 오피스텔에서 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포 리체나 성동구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를 몇 년 전부터 제공했다고 하고, 트리마제는 이번에 입주했으니까 이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고,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도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다 넣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큰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기사에서 보시면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위한 수익선 확보에 대한 계산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좀 대단지어야 되고, 이게 이제 이런 서비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려면 이용해주는 평균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개런티가 돼야 되는데, 막상 지금 건대 주변의 오피스텔,
한 600실 정도 되는 데에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을 했는데, 뭐 하루 평균 한 10명 남짓밖에 이용을 안 해서 한 3개월 만에 접고 포기한 사례도 있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행태를 바꿔야 되는 문제니까 사실 좀 어렵죠. 그리고 이 뭐 구내식당이라고 하는 게 밥이 맛있어야죠. 그리고 또 사람들 입맛에 맞아야 되고, 예,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맞닥뜨려져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대체재들이 많잖아요. 꼭 뭐 그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구내식당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앞에만 나가도 뭐 식당들 많이 있고, 내가 뭐 직장 가는데 근처에 가서 밥 먹어도 되고 하는 거니까, 어떤 단순히 이 아파트 구내식당 또는 뭐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해 사람들이 무조건 이용하는 것만은 아닌 거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행태를 변화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고, 근데 다만 이렇게 자본들이, 기업들이 이런 비즈니스에 뛰어들려고 하는 모양새도 있고, 당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고,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의 고급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도 이런 서비스들을 속속 도입한다고 하니까, 뭐 과거에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들이 보편화되었듯 어떤 우리나라의 주거 흐름을 바꾸는 한 큰 트렌드가 될 수 있을지 뭐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